조국 후보자가 출근을 했습니다. 어제는 검찰 수사에 당혹스럽다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비가 그치면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출근길 모습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이 비 그치고 주말 지나면 곧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인사청문회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검찰 수사 왈가왈부 안 하겠다고 하셨다가 어제는 당황스럽다고 입장 바꾸셨거든요. 당황스럽다는 건 저의 심경인 것이고요.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에서는 검찰이 수사 사실을 유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급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부산시장 집무실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부산 의전원장의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운동왕원 부채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바 있으십니까?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네. 비가 엄청 많이 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피하지 않고 막겠다. 아프지만 법무장관 그 한 길로 가겠다는 뜻일까요? 김건식 교수님. 우선 들어오는 출근길에 당연히 네. 오늘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네. 비 내리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만 비유적으로 따져본다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네. 비가 오지만 이 비 그치면 청문회를 할 것이고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사실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에 거의 매일 아침마다 저기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은 일관되게 아프다, 그리고 달게 받겠다,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 직책을 수용하겠다, 겸허히 네. 수용한다, 반성한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론은 기승전 끝까지 가겠다 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스스로 고통스럽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이라는 명분 하에서 지금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서 네. 아마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날짜로 열린다고 한다면 열리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에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아마 확신하는 눈치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훨씬 더 많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또 지지하고 있는 소수의 또 이 조국 후보자 옹호층이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의 논리가 사법개혁은 조국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 가치를 명분 삼아서 자신의 네. 법무장관에 대한 자리를 계속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법사위의 회의장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라는 한국당 측의 입장이 있었습니다만 인질극이다라는 논란 속에 어쩌면 증인 채택이 합의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취재진의 전원이 속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정의와 개혁을 놓고 지금 검찰과 여권과의 한판 승부가 벌어진 듯한 모양새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오늘 보니까요. 지금 조국 후보자가 출근이 좀 늦춰졌어요. 알고 보니까 또 9시 20분에 급습 압수수색이 여권의 핵심인 오거돈 시장 사무실로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산대학 교수는 이제 강대환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가 되는데 네. 그 노환준 교수가 자기가 좀 힘을 썼다. 이렇게 지금 했다는 문구에 발견됐거든요. 네. 그럼 누구한테 힘을 썼겠습니까?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을 통해서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네. 오거돈 시장의 컴퓨터라든지 집무실을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갔다고 하는데 물론 조국 후보자는 본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네. 하지만 그 오거돈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좀 상황 파악을 하느라고 조금 늦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재 변호사님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이유를 두고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기를 부산시장이 부산의료원 원장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번 의료원 원장은 조국 후보자 딸에게 6학기 연속 장학금을 건넨 교수이기 때문에 혹시 의료원장을 위한 뇌물 성격으로 장학금이 건네진 건가? 그걸 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본인이 이제 지금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에서 또 어떤 공적처럼 내가 이제 그 대통령 주치의 임명되는데도 애를 많이 썼다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라도 이게 뭐 민정수석을 통해서 그런 어떤 압력 내지는 영향력을 행사를 한 것이고 네. 또 만약에 조국 수석이 그걸 당시 수석이 들어줬다면 자신의 딸에게 어떤 장학금을 준 것 때문에 들어준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확인 좀 해보겠다는 건데 한 가지 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지금 어제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네. 뭐가 발견이 돼서 또 다시 이제 오거돈 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장은 다 같이 발부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네. 같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는데 압수수색을 하려면 반드시 그 사무실 내지는 이 사용하고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참관을 하거나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왜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 외에 다른 것까지 막 마구 어지럽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 마침 오 시장이 지금 어제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시장 승인을 받느라고 새롭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군요. 어떤 어제 뒤져봤는데 뭔가 새로운 문건이 나와서 또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거다. 이런 순서는 아니라는 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에도 자신이 큰 역할을 담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문건이 발견된 이후에 중간에 조국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교수님, 특히 이제 조국 후보자가요, 딸의 의전원 면접고사 예비 소집까지 직접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또 하필이면 의전원 앞 자취방에 딸이 잠깐 압수수색 벌어지기 전날 갔다 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물론 직접적인 압수수색과 연관이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사실은 지금 여당이나 여당 대표도 상당히 지금 굉장히 지금 분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하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각양각색의 해석이 나오긴 합니다만 네. 저는 진행되는 방식이나 지금 여권이나 청와대 당혹스러움이라든지 또는 집권 여당 내에서의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보면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부분을 어떤 봐주기용 면피용 수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살아있는 권력조차도 불법이 있다고 한다면 조사를 네.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본래 윤 총장 특유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소신껏 아마 하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 지점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조국 후보자의 모든 의혹과 관련된 걸 다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말한 것처럼 이 조국 후보자 딸의 6학기 장학금과 관련돼서 네. 바로 부산시장이 임명권을 가진 부산의료원장으로 최근에 임명된 그 노 교수가 바로 네. 지도교수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아니면 우회적으로라도 뇌물적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또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론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도 두 분 다 법조인 다 와 계십니다만 그러게요. 어쨌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그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범죄 사실에 대한 혐의에 대한 소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의 검찰도 납득할 만하고 판사도 납득할 만한 정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일정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네. 이것이 단순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제 실제적으로 피의자 신분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가족과 관련된 광범위한 지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하는 상황에서 네. 그런 조국 후보자가 과연 인사청문회에 나서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네. 저는 조국 후보자 스스로 좀 반성하고 돌이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 출신이신 정태현 변호사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방위 대대적인 수사가 착수되면서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침묵은 더 길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을 보면 조국 후보자는 기승전 장관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기승전 위법 여부인 것 같아요. 뭐 상징이든 실세인지 그건 난 모르겠고 위법 요소 파보겠다. 특수 2부까지 대대적으로 했던 이번 압수수색 오늘 오거돈 시장까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이해찬 대표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들어갈 건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조국 후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됐고 또 조국 네.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로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고 때로는 또 무슨 혐의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점에서 검찰이 이렇게 전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그것이 정치적 동기가 아닌 한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이 수사로 인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끼치렸는데 그거는 뭐 취재대로 자제해야 되겠지만 여당의 그 지금 그 법무부 장관 후보라고 해가지고 그걸 뭐 덮어둘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네. 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이 그런 국민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밝힐 수 있는지 네. 윤 총장의 새로운 그 뭐 시도를 국민들께 제대로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치적인 것을 철저히 배제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수사 때문에 청문회가
흔들리거나 그러게 돼서는 또 물론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불법인 여부에 관해서는 검찰이 밝혀낼 수 있을 것이고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정책에 관한 능력이라든지 어떤 도덕성 그런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네. 윤 총장도 수사는 열심히 하시되 그 점을 좀 네. 유념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김 교수님 혹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히려 어제 그렇게 여당이 펄펄 뛰었는데도 오늘 끊임없이 계속 걸어가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보면 검찰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시나요? 여당에 대해서 우리 반격용으로 칼끝이 앞으로 얼마든지 여권 인사에게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건지 오늘 조국 후보자의 동생의 전처까지도 출국을 하려다가 제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격적인 압수수색 31곳 정도가 이야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의 모친, 동생, 전처가 또 출국 금지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전방위적으로 일단 수색과 아니면 그 수사를 지금 조여가고 있는데 지금 좀 놀라운 거죠, 개인적으로. 어제 그 검찰 압수수색 이후에 이해찬 대표의 어떤 관계기관과 협의도 없이 이런 일에 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네. 발언이라든지 기타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이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정치적 저항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든지 네. 뭐 청문회를 망치려는 게 아니냐라든지 이런 식의 비난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자가당착의 논리를 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명된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적임자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이게 사법정의를 수여할 사람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옹호했던 사람이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봐서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래서 검찰개혁이 저항한다, 국가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있지도 않은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과거에 김경수 지사 재판에서 1심 유죄 판결 났을 때 그 판사들 뒤에 신상 털게 해가지고 탄핵하라는 이야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과연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총장 지휘하에서의 벌어지는 지금의 조국 후보자 의혹 수사와 관련돼서 저렇게 발끈하고 화를 내고 제가 볼 때 분노하는 것은 앞뒤가 네.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오거돈 시장 집무실로 향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보고 계십니다. 9시 20분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압수수색이었는데요. 동시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조국 후보자의 동생의 전처 양재열 변호사님, 이분이 이제 당시에는 혼자서 직장생활하면서 아이 키우기 어렵다 호소문을 발표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갔던 게 자신은 근무 때문에 비행기 타는 승무원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전해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다른 어떻게 뭐 도피를 하려라 그런 시도를 했던 건 아니고 승무원이기 때문에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비행기를 타려고 했었는데 출국 금지가 됐었던 거, 출국 금지된 사실을 몰랐던 거죠. 네. 원래 이제 출입국 관리법에는 출국 금지를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라 그랬는데 사실 이제 여기 뭐 검찰 출신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검찰에서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받는 분들이 혹시 내가 출국 금지 돼 있는지 직접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네.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 이제 뭐 본인과 본인을 둘러싼 부분도 그렇고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이런 뉴스들 같은 거를 접하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처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됐었다 이런 뉴스도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네. 부분을 전혀 뭐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평소처럼 근무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출국 금지가 돼서 제지를 당하고 대체 승무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여객 승무원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탈해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여객 나오는- 승무원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두 상징, 한 사람은 사법개혁, 한 사람은 사법개혁의 실행자인 상징이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수부를 투입했던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살아있는 권력을 다 어떻게든 사법의 처리 대상에 올렸던 분이기도 하고요.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보면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시계, 이분이 역사에 남을 때까지 내가 차지 않겠다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오늘 이제 일부 일간지에서 이제 전 김태호 특검반 네. 반원의 이제 인터뷰를 실은 게 있는데 그때 이 김태호 수사관의 지금 진술에 따르면은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 있을 당시에 네. 민정수석실 직원이 생일을 맞으면 이제 대통령 시계, 문재인 시계를 줬다고 그럽니다. 주면서 이제 했던 이야기가 이 시계가 중요한 것은 이 시계를 차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이 5년 동안 임기를 잘 마쳐서 역사 속에서 평가를 정말 봐서 훌륭하고 정말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으면 그때 우리 시계를 맘 놓고 차자.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김태호 수사관이 느끼는 민정수석실 내,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있었던 민정수석실 내의 분위기는 대통령, 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화돼 있고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김태우 수사관이 느꼈던 당시의 민정수석 조국 수석의 분위기는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민정수석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검찰 개혁에 사실은 실무를 총괄했던 사람이 바로 조국 수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형법학자로서 그동안 꾸준하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지금의 기존 검찰, 특히나 이제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 정치 네. 검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이 굉장히 부정적식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민정수석실 내에서도 근무하는 환경 속에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인식할 네.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칼을 빼들면 성과를 내고야만은 윤석열 총장과의 지금 한판 대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태우 전 수사관 이야기는 이 조국 당시 수석은 평소 검찰의 적개심이 강한 것처럼 보였다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반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 팀은 오히려 조국 수석이 수석 재임 당시에 어떻게 그의 사모펀드가 가족 패밀리가 다 일명 몰빵 투자를 해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이 사업은 하겠다는 것만 쪽집게처럼 투자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었냐라는 부분에 모아지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제 그 조국 후보의 가족들이 사실 가족들만 투자한 펀드였습니다. 지금 네. 알고 보니까. 근데 그 펀드가 투자한 업체들이 전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핵심 취임하시면서 성장 산업으로 입수한 그 거죠. 미리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육성해 나겠다. 그런 부분들만 이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또 그 이 사모펀드가 인수를 한 회사들이 대부분 또 광급공사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매출이 한 2배씩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 혹시 민정수석이라는 위치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것이 아니고 뭐 펀드 운영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지금 겉으로 보기엔 그런 의혹이 네.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점에서 검찰도 빨리 수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추앙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제3자 전원을 통해서 조국 당시 수석이 그런 충성심을 보인 반면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또 한 번 나왔습니다만 출렁이었습니다. 이 점점 조국 수석 그리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양지열 변호사님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럴 수 있죠. 지금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구체적인 질문 사항 중에서는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당연히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뭐 지지율을 떠나서 현재 이런 일에 대해서 지지하느냐 마느냐인데 전반적인 여론이 좋지 않은 건 맞는 사실이고요. 네. 결국 이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부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또 회복될 수 있느냐는 게 결국 월요일과 화요일 예정된 청문회 그리고 네. 검찰 수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혹이 이렇게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거를 계속 좋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어떻게 변할지가 변곡점이 될 수 네. 있느냐 아니면 더 심각해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청와대도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죠. 김거식 교수님, 예. 당시 임명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윤 총장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했고요. 또 취임사에서 윤 총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조국 후보자의 이런 수많은 논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지금 직접 말한 적이 없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보고 임명 여부를 숙고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이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이렇게 침묵하는 것은 침묵의 지지를 좀 선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나는 끝까지 신뢰한다, 믿는다는 것을 아마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명된 지 2주째 지났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네. 지금은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조차 겨눈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수사를 조여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피의자 신분이 돼버린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네. 과연 이를 지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포기하고 스스로 이 문제를 봉합해내는 것이 차기의 국정 동력을 생각해서라도 도움이 되는지 저는 적어도 이번 주 정도에 다음 주 청문회를 앞두고 이번 주 정도에는 청와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 고민 여하에 따라서는 저는 대통령도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평소에 문 대통령의 성격이나 그동안의 네. 진행 과정을 봤을 때는 인사청문회 전에는 무슨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조국 후보자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라고 한다면 조국 후보자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처신이 문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할 것인지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매일 출근해서 나온 워딩들은 여전히 고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법 사항에 대한 원칙일지 아니면 충성하고 또 믿는 사람에 대한 원칙일지 충돌도 있을 수 있겠군요. 지금 청와대는 극도로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제 이해찬 대표에 이어서요. 오늘은 그동안 침묵을 깨고 유시민 이사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조국이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던데요. 우리나라 조국일까요? 조국 후보자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 지명자를 둘러싸고 벌어지고는 이 일들은 보고 있으면요. 남의 일 같지가 않은 인간이 무섭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도 정말 무섭구나. 그러니까 이제 좀 무서운 거죠. 야, 이렇게 가면 그냥 압도적인 시민으로 많은 시민들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되는구나. 많이 보던 장면이잖아요. 과거의 여러 사건에서. 이 모든 소동, 한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 이 검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제기 중에 단 하나라도 조국 후보자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또는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있느냐. 직접 지금까지. 개입하여. 예. 한 개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직 하나도 그러니까 저는 없어요. 그런 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하나라도 드러나면 조국 후보자가 사퇴하리라고 봐요, 자진 사퇴. 예. 자기가 직접 책임져야 될 일이 하나라도 나오면. 예. 근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후보자가 사퇴해라 하는 것이 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 여론도 이렇게 되어 있고 언론들이 총단결해서 말하자면 마녀사냥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 계기에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암시를 줌으로써 조국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그 20, 30군데 압수수색을 심하게 오버하는 압수수색을 한 거죠. 압수수색은 형법상의 범죄 혐의가 뚜렷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국 지명자의 형법상의 범죄 혐의가 뭐 있죠? 하나라도 드러난 게. 조국 후보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할 만한 상황이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예. 그 조건에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했어요. 별건 수사로 해서 그 사람들, 가족들을 입건하는. 그러니까 조국, 너, 뭐 좋아. 너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잘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 여론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쯤에서 너가 안 물러나면 가족이 다쳐. 이 사인을 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저질 스릴러로 지금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청년층의 롤 모델로 꼽히는 유시민 이사장이 오히려 청년층이 가장 분노하고 있다는 조국 후보자 엄호에 나섰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내용을 좀 보시면서요. 왜 이렇게 전면에 나선 걸로 보이시는지요? 일단 본인이 밝히고 있다시피 조국 전 장관이 네. 청문회 1호 대상자였고요. 이틀 청문회를 했었고. 유시민 이사장이. 네, 유시민 이사장이. 네. 근데 왜 제가 전 장관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본인도 저 얘기할 때는 전 장관으로서 얘기를 한다는 걸 밝혔어요. 그러면서 네. 그 당신이 임명될 때 여론조사가 조국 후보자보다 상당히 안 좋았더라고요. 반대가 65%고 찬성이 25%가량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반대가 됐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하고 청년들에 관해서는 특히 이제 그 총학생이 서울대에서 네. 촛불 집회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본인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학생운동 때를 기억을 해보시면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랬던 거는 그때 마스크 안 쓰고 얼굴 내밀었다가 정권에 의해서 잡혀갈 수도 있고 탄압을 받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뭐 군사 정권이나 이런 시절에 감히 나서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청년들이라도 나서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여론은 조국 후보자에게 좋지 않은 쪽이 더 많고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굳이 청년들이 나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나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거는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여론이 안 좋은 그러니까 청년들이 저렇게 하는 것에서 지지라는 여론이 더 많은 상황인데 굳이 네. 왜 얼굴까지 가지고 나와서 했느냐.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청년들도 청문회까지 좀 기다려봤다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뒤늦게 좀 사실은 좀 나선 거거든요. 뛰어든 거죠. 네. 굉장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그런데
이수민 이사장의 이 논리, 정치적 논리를 아마 계기로 해서 조국 후보자 지키기, 조국 네. 후보자 구하기에 아마 총반격에 나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론은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네. 마지막 반전을 꾀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오늘 인터뷰 내용 중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조국 후보자 개인과 관련돼서 뭐 부도덕한 게 있느냐,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서울대 한경대학원 들어가서 하나 3학점 한 과목 2개 들으면서 부산 의전원에 입시원서 내고 준비하면서 장학금을 2학기 다 받았습니다. 그게 조국 후보자 설명 없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 조국 후보자 근무하는 서울 로스쿨 건물하고 한경대학 건물은 같이 있습니다. 다 아는 겁니다. 충분히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산 의전원에 장학금 해가지고 지금 오늘도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했습니다만 누가 봐도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혐의의 의혹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를 다 들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부도덕한 내용이라든지 불법한 내용 하나도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서 모든 언론이 기레기처럼 이야기 되는 것은 제가 볼 때 과도한 정치적 방패 실드를 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울대생들 마스크 쓰고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서울대생들이 마스크 쓴 사람이 제일 적습니다. 거의 다 안 썼고요. 간혹 마스크 쓴 학생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하라고 학교 보냈는데 방학 중이잖아요.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행여라도 언론에 노출될까 봐 또 아버지나 어머니 볼 수 있잖아요. 20대 초반의 학생들입니다. 부모님이 보고 걱정할까 봐 마스크 쓸 수 있습니다. 심정상.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서 나와서 했던 것들이 이미 다 과거에는 독재 정권이 한가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남들이 못할 때 했다는 건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근데 왜 나왔느냐? 저 사람은 독재 정권 한가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서울대 출신의 조국 후보자에 대해 부끄러움으로 나온 겁니다. 고대 출신 학생들이 고대를 졸업했다고 하는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해서 분노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20대 청년들이 생각하는 20대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나온 것이지 80년대 학생운동권처럼 고고하게 독재 정부 타도라는 입장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그걸 섞어놓고 지금 막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권에서는 과거에 윤석열 총장을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를 하면서 엄지손가락 척했는데요. 이제는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적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분리하면 적폐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공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 방식 또한 대단히 문제가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의 제목과 내용이 언론에 고스란히 유출되고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출국 금지 여부까지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 정보를 대놓고 흘리고 있는 셈입니다. 구시대적 적폐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전임 정권을 이잡듯 수사하는 검찰은 정의의 검찰이지만 현 정권의 부패를 파고드는 검찰은 반발하는 기득권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식, 민주당식 적폐 방정식입니다. 이 정권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를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적폐 세력이자 개혁 방해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권에서는 아마 왜 청와대하고 여당 대표하고 상의를 안 했느냐, 그리고 또 왜 우리 아군에게 일명 총을 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검찰은 어떻게 들릴까요? 검찰은 어느 편이 돼서도 안 되고 여당 입장에서는 참 속상하고 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지금 말씀 그대로 여당에 불리하되 적폐로 몰아서 곤란합니다. 검찰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여당이건 야당이건 국민들의 의혹에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밝혀내는 게 의무죠. 다만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